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활 환경에서 아주 관리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나서 더더욱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도 이 음식물 쓰레기가 힘들어졌지만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무게를 달고 해가지고 내는 종량제로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디스포자 사용을 전면 허용하자는 그러한 공약을 지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고 또 이것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자를 사용하라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 모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사용할 여건이 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곳곳에서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상과 같은 이런 소도시에서 이것을 적극 도입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자는 지금 우리나라 말고 특히 선진국이 아닌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까지 또 일본, 유럽, 미국 곳곳에서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굉장히 후진적으로 아직 도입도 못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자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음식 문화가 국물도 많이 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 도입하려고 저도 주창해왔고 또 기회가 되면은 이것을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으로 넣고 펜앤마이크 정규제 TV에서 이것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골치 아픈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선진국의 선진 대도시처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디스포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분쇄해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디스포자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스포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디스포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저렇게 회사를 차린 거죠. 35년도에 이 특허가 나왔어요. Average Disposal Device라 해가지고 38년도에 전 세계의 디스포자를 잡고 있는 인싱크 이레이터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초기에는 판매가 부진하고 저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기술도 낙후됐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저런 규정도 있었어요. 1930년대 40년대는 하수도 유입되는 걸 금지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했는데 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편리해지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걸 철회하고 어떤 도시는 이걸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그게 바깥에 나오니까 냄새나고 하니까 말이에요. 디스포저로 다 써야 된다. 일반 쓰레기하고 섞여 나오니까 악취 나고 쓰레기 처리 힘들다. 그런 도시도 생기고 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지. 미국 가정에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근데 지금 이제 2018년이니까 절반도 넘었겠네요. 넘었죠. 저 정도 되면은 거의 미국의 시골의 일부 지역하고 나면은 대도시는 다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85년도에 공업진흥청에서 디스포자 또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는 명칭으로 제조 판매를 한 거죠. 했는데 94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저런 단체에다가 이 분쇄기 사용이 어떠냐라고 맡겨 용역을 뒀더니만 저기서 나오기가 뭔가 하면은 이걸 쓰면은 하수 처리 시설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수 관거에 퇴적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차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5년도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네. 한 10년 쓰다가 이것을 이제 금지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그 런던 협약이 되고 하니까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하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뭐 금지했다 허용했다가 네. 바빴군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수 관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 관거가 있고 함유식 하수 관거가 있는데 예. 분류식은 뭔가 하면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 하수가 흘러가는 거하고 예. 빗물이 흘러가는 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유식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도시는 대부분 다 함유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새로 만들어진 도시들은 이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식 하수 관거 지역은 허용을 하고 예. 앞으로 분류식을 늘려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뉴욕은 어떠냐? 예. 71년도에 분류식에만 허용. 시계만 허용되었군요. 그러다가 뭔가 하면은 97년도에 전면 다 허용했어요. 함유식도 허용하고 다 허용했다고요. 이게 바로 뉴욕의 하수 관거 시스템입니다. 저게 빛금친 저 지역이 함유식이고 핑크빛이 뭔가 하면은 분류식으로. 분류식이고. 그리고 이제 블루 컬러는 그냥 뭐 집이 없고 그냥 비 오면 곧장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예. 그런 지역이에요. 왜 저렇게 전면 허용했느냐? 우리가 디스포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빌딩 내에 관이 써도 괜찮았냐? 예. 안 막힐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옥내 배관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수 관거예요. 네. 바로 이게 분류식이냐 함유식이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게 뭔가 하면 하수 처리장에 너무 많은 유기물이 들어오면은 처리가 안 되니까. 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뉴욕에서 말입니다. 함유식이었던 것을 저런 식으로 분류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는데 함유식에도 허용을 하게 된 거지. 하수 관거 때문에 디스포저를 못 쓰게 해놓고는 네. 하수 관거를 바꾸지도 않고 쓰게 했나? 쓰게 했느냐? 답은 바로 이거예요. 디스포저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예. 기술이 좋아지니까 뭐냐면은 왕창 갈아버리는 거예요. 멀티 그라인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 갈듯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기술이 안 좋으니까 디스포저 기술이 안 좋으니까 갈아도 이게 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디스포저 기술이 워낙 좋아지니까 그 하수 관거가 바꾸지도 않아도 저게 된 거죠, 저게 저런 식으로. 예.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뭐 하수 처리 기술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 문제는 하수 관거였는데 디스포저 기술이 좋아지고 하수 처리 기술이 좋아지니까 뉴욕이 전면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2번 가는 거고 이거는 뭐 3번 가는 거죠. 3번 가는 거네. 예. 또 이런 것도 나와요. 7년간은 무상 보증해준다. 또 이게 화장실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분뇨가 흘러가면은 그 분뇨는 저절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파이프로 가면은 예. 분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예. 미생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을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셉틱 어시스트가 저런 식으로 미생물 씨앗을 같이 집어넣죠. 그렇군요. 그 외국에도 보면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정화조 쓰는 집이 있고 셉틱 시스템을 쓰는 데가 있고 수어 시스템이라 하수 관거 쓰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셉틱 시스템을 쓰면은 거기 와서 한번 분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저렇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하수 관거로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다시 정화조에 사문도 분해시켜 가지고 예.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가 집 사면은 말입니다. 이게 셉틱 시스템이냐 수어 시스템이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셉틱 시스템은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물이 돼가지고 맑은 물이 돼가지고 토양 같은 데 침투된다고요. 나머지기는 계속 쌓여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퍼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셉틱 시스템은 6개월에 한 번씩 퍼내가는데 돈을 써야 되고 수어 시스템은 하수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큰 진화가 뭐냐? 소음 문제. 소음도 엄청나게 줄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지금 현재 디스포저 기술을 보면은 그동안에 하수 관거 문제로 또 하수 처리장 문제로 사용을 못했던 디스포저가 디스포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하수 관거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디스포자를 통과한 것이나 우리 장을 통과한 것이나 그 음식물이 아주 부드럽게 다 갈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아예 그 정화조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충분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산이 이 디스포자 사용의 전국 첫 번째 도시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